네, 앞에 KT 선생님, 윤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야, 오늘, 저도 특강을 하러 왔지만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다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갑니다. 예, 이어서, 예, Introduction of Digital Culture Heritage AI 프로젝트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 박진호 박사입니다. 네, 앞에 윤 선생님, KT 윤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저는 조금 그 큰 틀에서 메타버스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어, 앞으로 메타버스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휴먼,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있고, 앞서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아바타, 그러니까 그때는 아바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결국 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디지털 휴먼이 어, 최근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꿈꿔봤던 옛날에 역사적인 인물을 좀 만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걸 착안해서 역사 인물과 역사 인물과 디지털 휴먼이 결합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또 메타버스에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30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특강 주면서 오면서 그 신한 라이프 광고를 좀 봤는데 요새 텔레비전을 키면 가장 우리가 디지털 휴머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어떤 TV 광고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드에서 만든 그 신한 라이프의 그 로치라는 디지털 휴먼이고요. 네. 근데 딱 보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렇게 봐서 이게 무슨 어떤 걸그룹인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돌 스타인 줄 알았는데 예,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라 사막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스타그램이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에펠탑에 있고 이렇게 뭐 사진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래서 근데 디지털 주머니네요. 예, 신한 라이프에 어떤 CF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광고에도 종횡무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예,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가상인간, 디지털 휴먼입니다. 네, 지금은 뭐 신한 라이프만 쓰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또 CF 섭외가 들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광고라든지 계속 디지털 휴먼으로 대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예, 또 디지털 휴먼은 이런 가상 캐릭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BTS 공연 때 BTS 멤버가 위에 뭐 6명이 있는데요. 실제 그 작년에 엠넷 어워드에서 여기 그 슈가가 어깨가 탈골이 돼가지고 못 나왔을 때 지금 그 스튜디오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TV 방송에서는 슈가를 등장시켜서 BTS의 전 멤버 7명이 온전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휴먼 기술적인 진보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 BTS도 좋고 로치도 좋지만 지구상에 100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우리가 늘 뭐 국사교과서에 많이 봤던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니 아니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나 정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 대한 꿈을 미래에는 아니 어쩌면 현재에는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빈센트 반 고흐라든지 나폴레옹, 뭐 섹스피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휴머를 한번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로지, 그다음에 그 한 6개월쯤 됐죠. 여기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막 났던 그 아이돌 그룹 에스파. 이건 또 실제 에스파 4인조하고 또 디지털 휴머하고 넷이 같이 연동하는 이전에 없는 어떤 케이팝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뭐 휴먼 재현형 뭐 캐릭터도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 이 시간은 요 역사 인물형.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유관순 뭐 이런 다양한 역사 인물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돼 있고 또 이 디지털 휴먼 시장에 파급이 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는데요.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한 1080억 명 정도 살다가 죽었고요. 현재 살아있는 인구는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1080억은 이미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가셨는데 이미 생물학적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재현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늑산 위인전의 역사국에서 봤는데 이런 위인을 한번 이런 음악가를 이런 화가를 이런 문학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개개인마다 좀 성향은 다르지만 또 위인이라는 건 또 사람들한테 보편 타당하게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또 산업에 어떻게 파급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하게 됩니다. 네, 여기 그 사례를 쭉쭉 좀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드리 헵번, 저도 좋아하는 헐리우드 배우인데요. 자, 이 오드리 헵번이 한창 전성기 때 1950년대 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1914년에 영국의 초콜릿 업체에서 오드리 헵번을 기용을 해가지고 CF를 찍었는데, 그렇다고 할머님을 모셔다가 어르신을 모셔서 찍으면 이 초콜릿 아이덴티티가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디지털 휴먼 오드리 헵번을 만들어서 2014년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네, 이제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휴먼 오드리 헵번은 마지막 피날레로 정실해서 한입 베어 먹습니다. 실제 오드리 헵번은 아니고요. 2014년 초콜릿 광고였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마이클 잭슨도 약물 복용으로 사망했는데요. 2014년에 마이클 잭슨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해서 공연에 등장시키니까 사람들이 유령이 등장하는 것처럼 되게 많이 놀래고 마이클 잭슨에 환호했습니다. 디지털 휴먼 마이클 잭슨입니다. The King of Pop brought back to life at Sunday's Billboard Music Awards in a groundbreaking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of Slave to the Rhythm, a track off his new chart-topping posthumous album, Escape. MJ alongside 16 live dancers on stage and in the aisles, twisting, and of course, moonwalking, moving some to tears and bringing the crowd to its feet. 잠깐 보신 것처럼 마이클 잭슨 이 공연을 하는 그 에이전시는 1년에 한 180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유족들하고 이렇게 저작권 협의를 해서 라이센스 주면서 공연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살아계시지 않고 또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90 넘은 할머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드리 헵번 이미지는 항상 로마의 슈리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나이에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 CF를 찍는다든지. 자, 김광석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90년대 되게 전설적인 가수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 작곡을 했거든요. 또 김광석 가수를 돌아가셨는데 그를 기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추억에 남아서 김광석 가수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추억처럼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김광석. 마치 부활한 듯 그때 그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고 해상도 빔 프로젝트로 디지털 휴먼을 만든 김광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휴먼은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아직 AI 기술이나 메타 휴먼이나 이런 극도의 기술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기 전부터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고선지 장군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을 한 적이 있고요. 알렉산더 다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제 시대의 사람들 얼굴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중국의 백제 시대의 사람들 얼굴을 보고 백제 시대 사람을 디지털 휴먼으로 이런 식으로 재현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전신상보다 이 백제인의 얼굴만 이렇게 됐고요. 자, 또 백제인의 얼굴 말고 이렇게 백제인은 그 고고학적인 두개골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백제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또 1300년의 모습을 디지털 휴먼으로 재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달리하면 우리나라 인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평생에 한 번 이상 꼭 봤던 그림, 이 미켈란젤로 천지창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미켈란젤로의 아주 걸작 그림이죠. 여기 천지창조, 여기 아담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이 천지창조의 순간을 미켈란젤로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5000년 전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500년 동안 계속 번하지 않는데, 야, 이 그림을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디지털 휴먼으로 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2016년 과제를 했습니다. 자, 3000을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정면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했고요. 그리고 아담도 만들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공간의 3차원 케어, 그리고 훗날 이 두 아담과 하의 어떤 디지털 휴먼, 신에게 디지털 휴먼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켈란젤로가 창조했던 또 하나의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제는 사실 VR 과제, 디지털 휴먼 과제라기보단 미켈란젤로 그림에 들어갔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젝션 매핑,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강의를 해서 준비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미켈란젤로 요 다비드상을 혼합현실로 MR로 체험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3차원 모델을 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걸 3차원 모델로 만들어서 3D 스캔을 해서 3차원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아담의 모델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3차원 형상이 만들어서 가상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학자분들한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상현실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실제 로마 콜로세움 앞에서 How about your fear? 체험도 It's amazing. 네, 시간관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유산이던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이나 이 성시스템의 성당 벽화를 VR, AR, MR 프로젝트 매핑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놔니, 야, 이 르네상스 걸작 이 회화에 있는 캐릭터들, 상상적인 그리스 신화의 인물도 있고요. 실제 과거에 아시아, 유럽에 살았던 인물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요게 뭐냐면 르네상스의 3대 화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 여러분들 철학 시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밖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많이 들었던 피타고라스 수학자,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히파이디아, 유클리드 대표적인 수학자.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을 한데 모은 게 바로 그 아테네 학당의 48명의 인물들인데요. 자, 이 그림을 500년 전에 라파엘로는 붓하고 캔버스라는 미디어에 그렸을 뿐입니다. 예, 여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있는데요. 자,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그림은 5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00년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 라파엘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3차원적인 모습, 그리고 이 플라톤과 이 그리는 작가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물론 그때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휴먼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고요. 다음 프로젝트는 이 아테네 학당에 대한 모든 인물들에게 다 빅데이터를 부여해서
뭐 제가 가서 플라톤한테 천상을 뭘 뜻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물어보면 플라톤이 여러분들을 보고 뭐 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논한 이런 어떤 그 실제 그림 속의 인물들이 디지털로 되살아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아테네 학당이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그림이 이렇게 손으로 동작그만 했는데요. 2019년에 루브르 박물관이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이 모나리자가 옆면도 있고 이 종강이도 있고 뒤태도 있는데 전체를 3차원으로 좀 보면 어떨까? 미켈란젤로는 생각을 했지만 단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다빈치 너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With all the is extremely certain. I'm a good expression. 네, 그래서 We had to decide exactly how she was dressed. We used all the scientific elements with light, X-ray, and we established a map with the different pieces accurately when she moves. 여기에 또 인공지능을 좀 더하면 이 모나리자가 단순히 3차원 이 HTC 바이브로 보는 가상현실 콘텐츠가 아니라 우리와 대화도 하고 그 모나리자에게 물어봐서 당신이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화풍을 묻는다든가 이런 시대도 올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그 나치 대학살에 살아남은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미국 어린이들한테 교훈을 남기기도 했고요.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 서강대학교에서 우리 정신대 어르신 12분이 남아 계십니다. 거기 2분 정도 정정하게 살아 계신데 이분을 모아서 일본에 했던 잔학상 또 70년 전의 기억을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한 100개 정도 데이터, 1000개 정도의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이 일본의 그 정신대 당시에 잔학상을 물어봤을 때 생생하게 기록을 해주는 그런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중에 이제 14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증언을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할머니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화면 속에 이옥선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인사하자 반갑게 맞아줍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질문엔 웃으며 이름을 알려주고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이옥선이라고. 80년 전 겪은 위안부의 참상도 또박또박 기억해냅니다. 위안소로 끌려갈 때 무엇을 타고 가셨나요? 그래 끌려가니까. 네, 가장 최근 프로젝트고요. 자, 국내 사례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가 계속 연이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고 또 왕허천축국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300년 전에 신라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인도와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여기 보셨던 이 왕허천축국전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는 해초는 이미 죽고 초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왕허천축국전의 5천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빅데이터하고 해초를 전문가 자문을 해서 고증을 해서 해초와 우리 현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환영하오. 이름이 뭐예요? 소승은 왕호천축국전을 쓴 신라의 스님 해초라고 한다오. 왕호천축국전이 뭐예요? 소승이 쓴 여행기라오. 듣기로는 세계 4대 여행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물록보다 오래되었다고 하오. 네, 이런 역사 인물 소재로 한 그 디지털 휴먼 사례는
한 지금 2-3건밖에 없는데 아마 내년에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각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또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이 한 10개 이상 생겼고요. 인공지능 관련 학과도 지금 한 48개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AI의 많은 분야 중에 하나겠지만 이 디지털 휴먼에 대한 관심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최근에는 올해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산하의 기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어디서 많이 낯선 모습입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 황제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고종 황제님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거의 50년 동안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50년 동안의 격동의 세월을 빅데이터화해서 그 당시 어떤 역사적 정황, 고종의 개인사에 물어봤을 때 고종이 정확한 데이터에서 그 당시의 정황을 여러분들 답해주는 이런 고종 황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도 가장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 AI 업체에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김구 선생님도 너무 유명하니까 긴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범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70년 뒤에 우리 후손인 여러분들을 보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입니다. 김우 선생님, 저는 윤봉길이나 많은 열사인데 이봉창 열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봉창 열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청년의 이름은 이봉창이라고 합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천황에게 이 수리탄을 던졌던 대담한 청년. 그때가 봉창의 나이가 만으로 32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신라시대 해초라든지 불과 80년 전에 살아계셨던 우리 그 상하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셨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근현대 그리고 고대 시대 인물도 됐고요. 자, 여기 또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선사시대, 거의 한 5,000년 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알피니스트 둘이 있고 여기 무슨 미이라 같은 게 누워 있는데 이건 1991년에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미이라가 해발 4,000m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이 독일 산악가들이 발견했을 때, 야, 이거 한 30년, 40년 전에 조난했던 사람들 아니야 하고 신고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게 무려 5,300년 전 유럽의 신석기 시대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사인이 유럽키만 발견된 게 아니라 주변에 그 당시 어떤 옷이라든지 차량, 활, 복기 재현을 해보니까 네, 5,300년 전에 그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담았던 어떤 옷부터 해서 무기, 식량 등등등 해서 야, 이 발견이 유럽에서 5,300년 전에 유럽의 역사를 밝히는 되게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 자, 이 미이라의 원본은 지금 이탈리아에는 티롤 박물관의 냉장고에 정리되어 있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 많이 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요만한 창문으로 그냥 이렇게 보다 말거든요. 딱 여기까지. 근데 우리나라 그 경기도 전곡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전곡 선사박물관이 있는데요. 2010년에 개관했는데 이 웨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이 오리지널은 이탈리아에 있어도 웨지의 요 그 레플리카를 2010년 우리나라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에 전시를 합니다. 원본은 이탈리아에 있고요. 복제본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 10년 동안 전시를 해보니 사람들이 이 미이라로 되어 있는 이 웨지 가지고 야, 이 사람이 5,300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활 패턴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전국 선사박물관은 웨지를 디지털 휴먼으로 만들어서
정말 5,300년 전 이 사람과 현대인들이 같이 한번 대화를 시키면 어떻겠을까? 이런 차관하에 웨지, 이 미라 이름입니다.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 한켠에서 10m 대형 LED에 웨지가 죽기 전에 어떤 스토리를 있는지 보여준 후 관객이 웨지에 대한 삶과 스토리를 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웨지야, 네가 화살을 맞았을 때 기분은 어땠니? 네가 살던 상태는 불을 어떻게 발명했니? 5,300년 전 유럽의 생활사를 관객이 물어보면 이 웨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주는 식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웨지가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습니다. 자, 이 산맥을 넘어서 이웃마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부터 중턱,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발견 당시의 그 돌칼이라든지 도끼, 그 유물을 가지고 생활사를 이렇게 재현을 합니다. 불을 피우기도 하고요. 올라가려면 또 비가 오니까 이 가죽 옷으로 갔고요. 이때 당시는 농사라든가 아직 면, 옷감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알프스 중턱에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활이나 돌도끼는 발견됐을 당시의 그대로 모습의 이 웨지의 소유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또 식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웃의 적대적인 마을에 사람이 와서 이것 좀 나눠 먹자. 이거 왜 혼자 먹냐. 이런 추론에서 그래도 내가 찜한 거는 줄 수가 없어서 힘겨루기를 좀 합니다. 절대 못 주겠다. 자, 이제는 알프스를 넘어서 이웃마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년설에 있는 산악을 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만년설이 쌓이는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옷은 발견된 유물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아까 맞았던 사슴고기 가지고 또 점심을 대신합니다. 자,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넘어가는 찰나에 아까 적대적인 부족이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살 한 방을 이 웨지에게 먹입니다. 그는 5,300년 전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년설에 묻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 5,3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드디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은 5,300년이 흘렀고요. 자, 그럼 관객들이 이 과학자들 추론에 의했던 웨지의 삶과 죽음을 다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물론 옆에 판넬도 있습니다. 옆으로 가서 자, 이제부터 웨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깐 좀 더 디테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상사박물관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요. 예, 우리나라 인류 역사의 어떤 진화라든가 그런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자, 한국관에 가니까 웨지 발견됐을 때 당시의 미이라 모습을 그대로 복제했습니다. 물론 진품은 이탈리아에 있죠. 네, 아이스맨 웨지는 알프스에서 발견된 5,300년 전에 살던 인물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개관 초부터 이 웨지를 정밀 복제하였고 관람객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웨지를 디지털로 복원하여 관람객에게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는 인물로 복원해내었습니다. 그럼 우리 웨지를 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Iceman #Alps #AI. Wedgie is also called the Iceman, as it was discovered in the ice in the Alps.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on Wedgie, which is a mummy of a prehistoric man.
and AI technologies have been implemented to successfully restore the body.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고기를 제일 좋아하지. 그 중에도 야생 염소고기는 아주 별미라고. 네, 이번 AI 웨지는 500여 개의 고고학적 전문 대화와 1000여 개의 일상 대화로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 500여 개의 전문 대화는 고고학자들이 웨지의 삶과 그리고 도구들 그리고 선사시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세세하게 나누어서 구성하였고 1000여 개의 일상 대화는 AI를 통해서 어린아이나 일반 사람들이 쉽게 던질 수 있는 작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웨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대화와 일상 대화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번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해초부터 시작을 해서 또 고종황제, 가장 올해 최근에 방금 그 박물관 하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맨 웨지까지 수많은 어떤 디지털 휴먼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어떤 처음부터 기획이나 목적성이 분명해서 어떤 박물관에 들어간다든지 전시한다든지 그런 애초에 어떤 타겟과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서 만들어지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그 아바타가 매우 중요한데요. 역시 오프라인 공간의 디지털 휴먼이 됐든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인 아바타든 인공지능은 매우 중요한 팩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 전체를 아우르는 한 장의 도표인데요. XR, VR, AR, MR은 결국 메타버스를 합쳐지고 이 메타버스 운영의 어떤 아바타는 AI 기술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내가 접속한다 해도 NPC라든가 나가 똑같은 아바타가 있고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나의 아바타는 계속 그 안에서 나의 AI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AI는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임상무님께서 다양한 메타버스 사례 플랫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디스텔란스 뭐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자, 올해까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많은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동서대 이 메타버스 강좌에서 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메타버스 논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내년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오늘 강좌는 매우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디지털 휴먼도 인식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얼마나 빅데이터를 해서 얼마나 액션을 한다든가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발전의 추이에 많이 지배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약 인공지능 올해부터 한 4년 뒤까지 방금 보셨던 역사이즘 디지털 휴먼 재현, 아까 보셨지만 사실 인식이 바로 즉각되거나 좀 메타 휴먼처럼 사실적인 좀 떨어지거나 디지털 휴먼이 개선해야 될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5년 뒤 중인공지능으로 가면요, 그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형 디지털 휴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10년 정도, 2032년 정도 되면 인간과 거의 같은 사고가 가능한 인공지능, 지금의 어떤 발전 수위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1년, 여러분들이 한 중년이 되고 더 나이가 드셨을 때는 진짜 거의 모든 문화 분야를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2041년 잡은 게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게이즈올드가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지금의 인공지능 속도는 2041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사실 과거 50년 동안 인공지능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매년 해가 다르게 밝고 보면 디지털 휴먼도 거의 인간에 똑같아 되고 어느 순간에 역사 있는 디지털 휴먼도 과거를 재현했지만 또 하나의 징기스칸, 또 하나의 박정희 대통령, 또 하나의 세종대왕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결국 이 역사 인물은 아까 로찌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것도 디지털 휴먼 산업으로 점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역사 인물 복원도 굳이 박물관 전시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테마파크라든지 일상이라든지
과거의 인물을 재현하는 것은 그냥 재현해서 신기하다, 만났다를 떠나서 이것은 결국 AI 산업화와 결합해서 디지털 휴먼 인더스트리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또 제가 35분의 시간 맞춰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앞에 두 분 또 뒤에 또 주옥 같은 강의 계속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했던 역사 있는 디지털 휴먼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할 때나 갈 때는 인공지능이 모든 분에 파급되고 있고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시대에 살게 되니 오늘의 강좌가 여러분들 진로라든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